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삼촌입니다. 오늘은 QDVO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 나스닥 커버드콜 ETF인 QQQI, GPIQ, JPQ 관련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세 종목 중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비교해보고 저의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QDVO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관심이 없었어서 대충 훑어보고 영상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QDVO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이번에 한국판 QDVO가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이미 출시되었네요. 12월 23일 상장되었습니다. QDVO나 한국판 QDVO라 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렉티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기준으로 QDV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볼 때 수익률부터 체크합니다. 수익률이 좋아야 그 종목에 대해 더 알아볼 이유가 생깁니다. QQQ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QDVO가 상장한 24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포함 수익률입니다. 놀랍게도 QQQ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QQQ가 31% 상승하는 동안 QDVO는 34.2%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다들 QDVO에 관심이 많으신 거였군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세 종목 JPQ, GPIQ, QQQI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은 QQQ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진 못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QQQ가 18.33%, QDVO가 18.09%로 1년 수익률은 QQQ보다 조금 낮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수익률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완전 연말이라서 올해 수익률이나 1년 수익률이나 별 차이가 없겠네요. 역시 QQQ 수익률이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최근 6개월입니다. QQQ가 16.05%, QDVO가 14.95%로 역시 QQQ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 달 수익률입니다. 최근 한 달도 QQQ 수익률이 더 좋고 최근의 수익률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수익률이면 투자할 만하신가요? 저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신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 결정하실 때 고민하실 유사한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옵션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고 월배당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DVO는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늦게 상장했고 시가총액도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시가총액이 제법 클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의외네요. 배당률은 QQQI를 제외하고는 모두 9에서 10%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률로 직전 배당금으로 계산 시에는 배당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율입니다. 실비용으로 비교하시면 되고 GPIQ, JPQ, QDVO, QQQI 순으로 높습니다. 수수료가 높을수록 내 수익률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반영된 주가 수익률이 괜찮다면 수수료가 높아도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QDVO가 가장 적은 편이네요. 장중 호가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엄청 큰 금액을 거래할 게 아니라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은 운용 전략인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네 종목 모두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액티브 ETF이지만 세부적인 운용 전략은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QQQI, GPIQ는 나스닥 100에 거의 그대로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거의 패시브하다고 봐도 되겠죠? JPQ는 나스닥 100에 그대로 투자하지는 않지만 80에서 100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액티브하게 구성하지만 종목 수는 QQQI, GPIQ랑 별 차이 없습니다. 반면 QDVO는 종목 선정도 액티브하게 하는데 우량주 위주로 20에서 40개 종목만 투자합니다. ETF 체크해서 비교해봐도 구성 종목 수가 QDVO가 50개로 가장 적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00개 이상입니다. 종목 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게 잡히는 건 현금성 자산이나 일부 옵션 등도 종목으로 같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나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 모두 QDVO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종목 수가 적고 그만큼 대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익률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서는 QQQ랑만 비교했다면 이번엔 GPIQ를 넣어서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GPIQ, JPQ, QQQI를 같이 비교했었고 그 중에선 GPIQ가 가장 좋았으니 오늘은 대표로 GPIQ만 넣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QDVO가 상장한 24년 8월부터의 수익률입니다. GPIQ는 QQQ보다 0.6% 정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앞에서 봤듯 QDVO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요. 최근 1년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GPIQ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QDVO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한 달입니다. 역시 QDVO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은 GPIQ가 QQQ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차트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QQQ와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QDVO보다는 GPIQ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투자하는 종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앞에서 그때 달라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나요? QDVO가 대형 기술주에 더 집중되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QDVO와 QQQ의 상위 5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두 ETF 모두 나스닥 시총 1위인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QDVO에서는 10.5%, QQQ에서는 8.8%로 QDVO에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폭등 또는 폭락했을 때 QQQ보다 QDVO의 주가 변동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기술주, 정확히는 QDVO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한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QQQ보다 좋으면 QQQ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고 반대 상황이면 QQQ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중 차이가 크다고 보긴 어려워서 수익률 차이도 크게 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백수삼촌은 QDVO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굳이 QDVO에 투자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DVO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40년 넘게 연평균 15% 상승률을 보여주며 증명해내고 있는 대표지수 나스닥100이 있는데 나스닥100에서 일부 종목을 추려내서 투자하는 ETF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할 텐데 아직 운영기간도 짧고 그동안의 수익률이 QQQ를 압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하락장을 맞으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장기 투자할 거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나스닥100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에 조금 더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QDVO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